저는 취미 중에 사실 게임을 했었거든요. 오. 전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했는데 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까 이게 형사 사건을 진행할 때 사실 뭐 패드립이나 아니면 성적인 비속어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죄가 생기잖아요.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변호사가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되게 유일한 수단이다. 덕질은 네. 덕통사고가 나야 됩니다. 이게 뭘 좋아해야겠다라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로스튜디오의 이결의 변호사. 김민지 변호사. 서호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작년 말에 좀 제 기준으로 재미있는 통계를 발견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25년 12월 26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2025년에 문화여가활동과 관련된 국민들이 한 문화여가활동과 관련된 통계였어요. 예를 들어 영화나 이런 거를 직접 관람하는 율은 떨어졌는데 실제로 매체를 활용해서 간접을 관람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참여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이런 비율이 올라갔대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저도 근로자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연차 소진율이 이제까지 기록한 이래 최고치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직업군 중 하나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치만 변호사들에게도 이런 문화여가 생활, 취미 생활이 있지 않을까 해서 취미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두 분 혹시 어떤 취미 생활이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오. 그림 그리고요. 요새는 이제 부업 개념으로 음. 뭐 인스타나 블로그 이런 SNS 활동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옛날에 다른 직업, 저 한의사로 일할 때는 좀 몸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책을 읽거나 컨텐츠를 좀 보는 시간의 비율이 더 높았던 것 같은데 지금 변호사로 일하면서는 너무 많은 컨텐츠를 이미 제가 접하고 있다 보니까 역으로 좀 뇌를 비울 수 있는 거를 많이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는 비율이 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래서 헬스를 여가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아니면 최근은 아무 생각 없이 그 닌텐도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약간 주변에서도 인정하는 취미 부자인데 운동도 여러 개를 하고 그 문화생활 소비도 뭐 정말 드라마나 뮤지컬이나 이런 것도 되게 다 좋아하고 방탈출 유덕이시잖아요. 네. 대극장 뮤덕이고요. 하시는 건 아니. 네, 하는 건 포기했습니다. 하시기도 하셨구나, 시도를. 아니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을 보고 저거는 끼의 영역이 넘사여야 한다 이런 이제 메타 인지를 하고 포기를 했고요. 방금 민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되게 공감하는 게 약간 일 생각을 덜 할 수 있는 뇌를 비울 수 있는 활동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들의 취미 이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사실 로펌 다니는 변호사님들은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연차 때는 거의 이제 취미 활동을 못 하시고 집에 가서 쓰러져서 자기 바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연차가 차고 좀 자기 시간이 생긴다면 골프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업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좀 여유도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이 말씀 듣자마자 딱 골프 생각났어요. 저도 그 대형 로펌 갔을 때 처음으로 골프를 진지하게 했었거든요.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맞아. 좀 새벽에 출발해야 되고 이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하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주위에서 거의 헬스나 골프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변호사의 취미라고 하면. 일주일에 취미를 위해 내는 시간이 따로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평일 저녁에 한 2-3시간 정도는 그래도 뭘 하다가 잠드는 것 같거든요. 이게 로펌 시절 때는 엄두도 못 냈었어요. 근데 그때는 업무 강도도 강도지만 이제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저는 너무 컸어서 진짜 와서 저녁 먹고 좀 그냥 릴스 같은 거 보다가 잠드는 이런 루틴이었다고 치면 이제 사내 변호사는 사실 그 정도로까지 업무 강도가 세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는 특성상 뭐 칼퇴가 가능하고 또 유연근무제도 가능해서 조금 일찍 퇴근을 하고 문화생활을 즐긴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저는 우영 변호사님이 시간을 못 내셨다고 한 로펌 변호사기 때문에 개업 변호사로서는 사실은 낮 시간에는 재판이나 조사 입회 이런 것들도 많고 하루 종일 고객이나 수사관 그리고 상대방 변호사 전화기도 되게 불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고 그러면은 집에 돌아와서 서면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사실 업무의 연장선이라서 취미 생활을 이 시간에 해야겠다라는 시간을 미리 빼놓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그냥 맨날 일만 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 2회 이제 2시간은 운동을 하는 시간으로
삼자 이거는 저의 목표로 가지고 그래도 2시간은 딱 빼놓고 있고요. 저는 사실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진짜로 좋아해서 거의 매일 운동을 출근하기 전엔 무조건 운동을 하고요.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운동 시간을 늘리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업무 시간이 줄어들어서 영향이 있어가지고 늘리지는 못하고 그래도 이제 거의 출근할 땐 매일 하고 이제 날 좋아졌으니 같이 러닝도 하셔야지 같이 않을까요? 저희 러닝 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골프나 이런 거는 업무랑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 있는 운동이긴 한데 변호사가 제가 되기 전에 로펌 변호사님께 제가 인턴을 나갔을 때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변호사가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되게 유일한 수단이다. 요즘에는 어디 섬으로 들어가건 해외를 가건 다 핸드폰이 터지기 때문에 연락을 받아야 되는데 바다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못 받는다. 그래서 이게 진짜 업무에 이제 도피할 수 있는 수단이구나. 한때는 되게 스쿠버 다이빙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취미가 단순히 노는 게 아니라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거 그냥 별거는 아닌데 그냥 아이패드에다가 혼자 그림 그리고 노는 진짜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사실 무용한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일을 할 때 되게 즐거워요. 일단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일인데 사실 일은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잖아요. 매일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업무를 하고 집에 와서 편한 옷을 입고 내가 몰입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딱 일의 오프 그리고 나의 시간 온 이렇게 돼서 뭔가 전환이 딱 되는 느낌이 들고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나의 삶이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저녁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일주일에 2시간 딱 헬스를 갔을 때 처음에는 그 헬스장에 도착하는 시점에는 머리가 굉장히 뜨거워져 있어요. 이렇게 막 열이 올라가지고 막 이 열일하고 막 통화로 약간 되게 열받게 하고 딱 가는데 하체 운동을 하면 진짜 피가 아래로 싹 내려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머리가 되게 가벼워져요. 피가 맞아요. 여기 있던 게 일로 쏠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단절이 되고 있는구나. 막 그렇게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은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머리를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 혹은 일을 하는 사람은 이제 몸을 쓰는 취미를 하는 게 좋고 그래서 그 몸을 쓰는 직업 운동선수라던가 좀 이렇게 어깨에 있으신 조폭분들이 그런 취미로 막 뜨개질 같은 걸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전환이 딱 되면 뭔가 생활의 밸런스를 잡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거 추천하는 것도 봤었어요. 그럼 이런 취미에 돈을 얼마나 써봤다 아니면 금융치료에 이렇게 썼다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원래는 헬스를 돈을 안 내고 할 수도 있죠. 아파트 헬스장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로펌 제휴 헬스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굳이 PT를 받아서 회당 좀 비싼 돈에 내고 골프도 그냥 뭐 아파트 연습장에서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이제 선생님께 등록을 해서 하게 되고 저는 이게 좀 취미에 쓰는 금융인 것 같아요. 저는 취미라기보다는 이거는 약간 금융치료, 비용 지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크게 지출하는 항목이 그 미용이랑 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날 그 회사 근처에 피부과를 가요. 진짜 가장 기본적인 관리라도 받으면 뭔가 그 장소랑 공간이 나만의 휴식 공간이 딱 마련된 느낌이 돼갖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외식도 막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먹으면 내가 이러려고 이 돈 벌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가보고 싶었던 식당들이 많은데 그 흑백요리사 때문에 예약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좀 아쉬워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여행도 되게 많이 다니시는 것 같긴 합니다, 변호사님들. 그러네요. 휴정기가 웬만하면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특히 송무 변호사님들은 7월 말 8월 초나 아니면 12월 말 1월 초 뭐 법원 인사처리나 휴정기쯤에서 해외여행도 좀 장기간으로 많이 다녀오시는 것 같고 그거에 플렉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희 주변에도 여행 다니시는 분들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개업 변호사님들은 휴정기에도
밀린 일 처리를 하시느라고 많이 못 가시던데 여행을. 그래서 그 여행 가서도 일을 하게 그쵸. 되고요. 그 시차가 심한데 가는 거를 약간 꺼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 연락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근데 시차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괜찮으면은 계속 업무를 할 수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삶에 워크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오프가 돼서 사실 우리의 정체성이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다양한 정체성이 있는데 변호사라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취미 생활이든 운동이든 이런 그러니까 하나 여러 가지의 정체성을 잘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영 변호사님께서는 오프하는 방법을 말씀을 주셨는데 운동 외에 또 오프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거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아직 저는 지금 개업 나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거를 만들어가는 중인 것 같아요. 초기에는 주말이고 밤이고 없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거를 조금씩 깨닫고 뭐 주말에 하루 정도는 아예 핸드폰을 꺼놓고 있어야 되겠다든지 그거를 이제 주위 개업 변호사님들께 많이 좀 공유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이제 주말에 뭐 반나절 정도는 연락을 안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반나절. 조율해 가시는 것 같고 투폰 많이 쓰시고요. 저도 지금 업무폰은 집에 두고 왔는데 그래서 조금은 단절을 시켜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로펌 다닐 때는 약간 단거리 달리기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느낌. 어떻게 이걸 평생 일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이제 사내 변호사로 그 이직을 하고 나니까 업무 시간도 시간이지만 일단 휴가가 보장이 되고 그 연차, 뭐 유연근무제 이런 복지들이 보장이 되니까 아 숨통이 트인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지금 그 사내 변호사로 이직한 후에는 재직 기간이 굉장히 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아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고 느꼈으니까 이 온오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 통계도 얘기 드렸는데 이제는 연차를 기본적으로 많이 소진하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변호사들도 조금 예전에 비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사내변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다가 이젠 사내변을 바로 이제 그 변호사 되자마자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다던가 아니면 어쨌건 연차를 충분하게 쓸 수 있거나 로펌에서도 연차를 많이 쓴다거나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서 그런 분위기를 느끼실 때가 있나요? 언뜻 듣기로는 대형 로펌 그 어소 변호사들이 그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인정받기를 원해서 그거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고 몇 년 전에 들었거든요. 네, 제가 도형 로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움직임만 있지 아직. 그러니까 근데 저희 세대가 느끼기에는 네. 아직도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휴가 다 못 쓰고 거의 이제 다 못 쓰고 그거에 대한 수당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더 윗분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저희 세대는 많이 쓰고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는 경향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대형 로펌에서 연차를 다 소진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아시겠지만 작은 데일수록 더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맞아요. 또 맞아요. 그냥 무조건 기간은 뭐 위에 사수분 아니면 파트너 대표 변호사님이 휴가를 가는 때에 맞춰서 써야 된다든지 그 기간이 다 보장이 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취미 생활 중에 혹시 배운 기술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취미 생활이 내가 변호사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느끼신 적도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취미 중에 사실 게임을 했었거든요. 오. 전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했는데 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까 이게 형사 사건을 진행할 때 사실 뭐 패드립이나 아니면 성적인 비속어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죄가 생기잖아요. 이럴 때 그 뜻이 뭔지를 해석하고 좀 의뢰인한테 감정이입을 하는 게 되게 편했어요. 그런 걸 게임에서 너무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고소 대리도 해보고 피해자 측 변호도 해봤는데 뭐 아무래도 서면 작성을 한다거나 수사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 용어에 대해서 이게 무슨 용어냐 막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잘 설명을 해드려서 이게 이런 뜻이군요 라고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막 그 기술이나 지식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아까도 그 뮤지컬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그 제가 뮤지컬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그 숨어있던 미덕들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샤이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변호사랑 소통하는 게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회사에 있다 보면. 근데 뭔가 취미 생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좀 더 벽이 없어지고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게 분명히 생기는 것 같고 지나가면서 한 번 더 그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로 또 넘어갈 수 있고 막 이런 그런 직접 기술은 아니더라도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아 그리고 제가 야구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야구, 뭐 축구 이런 거에 아직 팬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재미를 느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긴 해요. 덕질은 네. 덕통사고가 나야 됩니다. 이게 뭘 좋아해야겠다라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뮤지컬이나 뭐 이제 야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 덕통사고가 났던 시점이 있으세요? 그 제가 제일 처음 본 그 야구 경기가 실제로 가서 본 경기가 있었는데 2009년에 코리안 시리즈 7차전 표를 누가 갑자기 그날 아침에 전화 와서 나 이 표를 구했는데 많이 구해서 너도 갈래? 라고 해서 저한테 그냥 2장을 그 정가를 받고 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코리안 시리즈가 뭔지 몰랐고 아마 지금 두 분도 모르실 수 있는데 그게 최종의 마지막 경기 정말 우승자를 가리는 경기였는데 그날 제가 좋아하는 팀이 정말 극적으로 역전해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재밌는 게 스포츠구나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7년 동안 우승 근처에도 못 갔어요. 그 팀이. 그래서 잘못된 덕통사고를 맞이해서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는데 약간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갔다가 약간 도파민이 팡 터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뮤지컬도 그렇고. 근데 저는 야구를 좋아하게 된 계기도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매일매일 재밌을 순 없잖아요, 삶이. 근데 야구는 월요일 빼고 매일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희일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매일 보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삶이 이렇게 로스쿨에서도 그렇고 변호사 삶이 항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파민이 매일 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아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도파민 터지는 순간 있긴 있으셨던 거죠? 7년에 한 번씩 옵니다. 7년에 한 번씩 우승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일에 치여서 나만의 시간을 잊고 사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들에게 취미란 무엇일까요? 저한테 취미는 약간 2부, 2막이라는 느낌이에요. 1막 본업이 끝나고 나서 퇴근 후 시간에 이루어지는 또 다른 내 삶의 시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취미는 생존입니다. 다른 분들도 취미 활동을 통해서 좀 라이프를 조금 더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또 건강도 챙기시고 오래 같이 함께 행복하게 생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취미는 뭔가 영양소, 다양한 영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하나만 파다 보면 점점 시야가 좁아지기도 하고 운동도 한쪽만 하다 보면 불균형이 오잖아요. 근데 취미를 통해서 좀 시야도 넓히고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좀 넓어질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취미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의미의 워라밸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다음 주엔 또 더 재미있는 생각할 거리, 이야기할 거리 가져오겠습니다. 이결의 변호사, 서호영 변호사, 김민지 변호사였습니다. 또 봐요. 또 봐요.